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삼성 SDI 관련 뉴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삼성 SDI가 순위가 2단계 하락해서 10위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도 답답하고 또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점유율 하락의 배경, 실적 흐름과 ESS 전략, 그리고 최근 다시 살아나는 금리 환경 변화까지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미 연준 이사인 마이런이 꽤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이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 이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현재 금리는 경제를 다소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는 수준이고, 근원 물가는 연준 목표인 2%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에는 성장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경제는 기본적으로 견조하지만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을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연준 내부에서도 완화 기조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 성장주와 반도체, 2차 전지처럼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군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유동성이 강해지면 주가가 평소보다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같은 날 같은 섹터가 함께 크게 빠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자금이 몰리는 업종들이 같이 강하게 오르고, 조금만 분위기가 흔들리면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같이 빠지고 같이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 변동폭이 크게 열려있는 장에서는 결국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수익의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죠.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전략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장 중에 갑자기 들어오는 수급 변화나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하나? 이런 핵심 포인트들은 실제로 실시간으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핵심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신청 링크 통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매수 사인을 11시쯤 넘어서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장 중에 체크하는 핵심 수급 포인트나 타점 구간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매일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문자는 핸드폰으로 링크 들어가서 전송만 누르시면 바로 되고요. PC로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구독자 인증 여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평단가 비중, 궁금하신 내용은 필요하신 분들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 체크해서 밑에 전화번호 오타 없이 기재해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완료되고요. 혹시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번호 확인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금리 유동성 환경 속에서 삼성 SDI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46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은 15.7%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감소했죠. 삼성 SDI는요, 특히 27.1기가와트시 공급으로 전년 대비 5.1% 줄면서 순위가 내려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리비안 전기차 판매 부진입니다. 또 아우디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CATL 배터리도 함께 공급을 받으면서 삼성 SDI 비중이 줄었죠.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중국의 CATL과 BYD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1, 2위를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삼성 SDI는 여전히 BMW와 아우디 등 품질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점유율 변동이요, 기술 경쟁력 약화라기보다는 고객사 판매 흐름과 전기차 수요 사이클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점유율 하락이 곧바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여기서 삼성 SDI의 2025년 실적은 좀 더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량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연속 적자와 실적 둔화가 나타났고요. 특히 리비안 판매 부진과 가격 경쟁 영향으로 일부 분기에서는 영업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즉 단기 실적만 놓고 보면 분명 부담이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만 의존하지 않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야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죠. 이번 주 삼성 SDI 베트남 법인과 현지 국영전력 기업 EVN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함께 베트남 전력망에 적용 가능한 수백 메가와트시 규모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현지 규정에 부합하는 솔루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즉, 이번 내용은요, 계약이나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기술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트남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흥 시장이고요. ESS는 전력 안정성과 효율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ESS를 통해서 중장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논의는 단기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지역별 전략 대응 측면에서는 중장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정리하자면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하락으로 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2025년 실적 역시 일부 분기에서는 부담이 있었지만 ESS 신사업 확대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 기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금리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환경에서는 기업 개별 이슈보다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떤 섹터에 먼저 반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결국 삼성 SDI를 볼 때도 지금 당장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금리와 유동성 환경에서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지 이 관점으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일수록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어디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